제가 제목은 메가존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잡아봤고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현재는 메가존 클라우드 AWS 사업부문에서 클라우드 기술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느끼시겠지만, 현재 2년 반 가까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와 싸워오고 있습니다. 개인 활동, 기업 활동, 교육 등 또는 공공활동, 정부 활동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영향받지 않는 분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금년 4월이나 5월에 들어서면서 좀 더 상황이 개선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영업시간 제한 등이 완화되어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몇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과거와 변화된 양상들은 수도 없이 많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보는 거는 한 3가지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고객과의 접점이 과거와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 생활이 디지털 접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었고요.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던 많은 상거래 활동들이 온라인상의 활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일하는 환경과 의식의 변화로 인해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기존의 방식으로 정상적인 성과를 올리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재택근무에 지친 직원들의 심리를 안정적이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형의 제품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가 점점 더 활발하게 유통되면서 고객의 성향은 세분화되고 좀 더 민감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고객의 성향 변화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도 변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된 상황을 맞이한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잠시 시간을 뒤로 돌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표현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AWS의 CEO였던 앤디 제시는 2016년 12월 AWS의 연례 행사인 리인벤트의 키노트 행사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는 뉴 노멀이 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기업들에게 클라우드는 더 이상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라 더욱 쉽고 빠르게 활용해서 기업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앤디 제시는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의 뒤를 이어 작년 7월 아마존 전체의 CEO에 취임하였고, 이는 아마존 내에서 AWS 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이었고 그의 능력이 출중한지를 보여준 예가 되었습니다. 사실 뉴 노멀이라는 표현은 그 전부터 있어 왔지만, 클라우드가 뉴 노멀이 되었음을 선언한 것은 많은 기업들에게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들이 한 발 앞서서 새로운 메가 트렌드에 편승하여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클라우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기업의 IT 활동을 지원할 수 있었던 시간을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팬데믹 시간을 거치면서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이 과거와 유사한 양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 다수의 미래학자들은 네버 노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버 노멀이라고 불리우는 시대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는지와 메가존 클라우드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과 어떻게 협업하였는지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버 노멀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시대에 기업의 도전 과제는 굉장히 많겠지만 3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비즈니스에서 언택트 경영이 지속되는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무리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더욱 안정적인 네트워크와 고도화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네버 노멀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혁신을 주도할 적절한 역량의 직원을 채용하고 스킬업 시키는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일 겁니다.
네버노멀 시대의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기업들에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고객에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속적인 비즈니스 영위를 위해 반드시 택해야 하는 길이고, 그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 시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과제에서 성과를 만들어낸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성과의 요인을 클라우드로 꼽는 데 주저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의된 예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IDC 리서치에서는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파괴적인 변화에 적응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매체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통해 기업의 전반, 즉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등을 변화시키는 경영 전략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다는 것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세스라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컨설팅 업체의 리포트를 통해서 저희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기술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최적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여정에 지금 이 세션을 보는 모든 고객이 기업 본연의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여정을 한번 같이 해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기업의 본연의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경험을 압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긴 역사와 가장 많은 고객을 지원하면서 서비스의 폭과 깊이에 있어서 타의 초정을 불허하는 AWS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이 저는 그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네버노멀 시대의 IT 기업들은 기업의 비즈니스 영속성, 빠른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고객 만족을 위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메가존 클라우드와의 협업을 통해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행하고 있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현대자동차그룹, 삼성전자, 롯데면세점, 신세계 등은 전통적인 산업군에서 AWS 서비스를 이용하여 최종 고객에게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메가존 클라우드는 AWS 구축 및 운영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는 배달의 민족, 야놀자,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무신사 등은 잘 알려진 인터넷 기반 서비스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사업 초기부터 AWS 서비스에 기반하여 가용성과 확장성, 그리고 유연성 측면에서 AWS가 제공하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 메가존 클라우드와의 협업을 통해 변화된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가존 클라우드는 AWS 파트너로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고객들을 지원하고 있을까요? 메가존 클라우드는 1998년 설립 이후에 다양한 디지털 기반 사업을 전개해왔고, 2012년 국내 최초의 AWS 파트너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는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그리고 아시아 최대의 프리미어 파트너입니다. 또한 2015년 세계 최초로 공식 서포트 파트너로 계약한 이후에 다양한 컴피턴시를 획득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고객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잠시 짧게나마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고객이 원하는 목적과 궁극적으로 어떤 이점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한 6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에 선투자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모든 것을 한 번에 구매해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비용을, 그렇게 투자될 수 있는 비용을 월 단위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pay as you go, 사용하는 만큼 지불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가장 좋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 및 확장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최종 사용자의 요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드는 상황을 탄력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상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속도 및 민첩성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때 기존의 구매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고객 측면에서의 중요한 점이겠지만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IT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계약하고 구축하고 해당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비용의 지출이 해당 기업 본연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핵심 비즈니스는 아마도 데이터 센터 운영이 아닐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객은 고객 본연의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확장입니다. 한 국가의 최종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사업이었지만 사업 확장으로 인해 서비스 지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거고 이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계약하거나 장비를 수급하기보다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전통적인 IT 환경과 현재 시점에 이야기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의 차이를 그림으로 좀 보실 수 있도록 비교했는데요. IaaS라고 표현되는 것, 그 다음에 PaaS라고 표현되는 것, SaaS라고 표현되는 것. 각각에서 보시면 푸른색으로 표시된 것은 서비스로 제공되는 영역입니다. 그 위에 것들은 기업이 직접 관리해야 되는 영역인 거죠. 이렇게 서비스로 제공되는 영역이 많아질수록 기업은 본연의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 텐데요. AWS는 2006년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15년 넘게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서 확고한 1위 사업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부동의 1위 사업자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가장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일 텐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6개의 리전, 그 다음에 84개의 가용 영역, 그 다음에 300개가 넘는 팝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리전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고 가용 영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하나의 리전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제 리전이 있습니다. 서울의 리전은 복수개의 가용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그 가용 영역은 1개 이상의 분리된 데이터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서 리전 내에서 설령 어떤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고객은 가용성이나 확장성을 확보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클라우드 사업자 중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AWS의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6개 정도의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현재는 200개가 넘는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AWS를 잘 모르시는 또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레고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다양한 개별 서비스를 고객의 요구에 맞게 조합함으로써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레고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자동차가 차고에 도착했을 때 그 자동차의 번호판을 인식해서 차고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는 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하여 AWS의 개별 서비스를 결합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용되는 서비스를 보자면 AWS 딥렌즈, 아마존 S3, 람다, 아마존 레코그니션, 다이나모DB 등의 개별 서비스를 사용을 했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미리 우리 집을 방문할 수 있는 차량의 번호를 다이나모DB에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접근했을 때 딥렌즈는 그 차량의 번호판을 찍어서 S3라고 불리우는 스토리지에 올려주게 되고요. 람다라고 하는
그 서버리스 펑션이 S3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를 레커그니션으로 올려서 비교를 해봅니다. 여기서 차량 번호를 추출하게 되고요. 그 추출한 차량 번호가 기존에 내가 저장해 놓은 번호인지, 다이나모DB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인지를 확인해서 우리 집 첫 번째 차량의 번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차량 문에 설치된 어떤 IoT 기기를 통해 가지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마치 개별 서비스 하나하나를 이렇게 레고와 같이 연결하여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AWS 서비스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WS가 얘기할 때 보통 한 7가지 정도의 그 강점, 우월점을 이야기하는데요. 보안 측면에서는 굉장히 세부적인 보안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200개가 넘는 서비스로 어떠한 워크로드도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 100만 개 이상의 고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26개의 리전, 84개의 가용 영역을 통해서 가장 많은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은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지원하면서 다양한 개발자와 데이터 과학자에게 머신러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코시스템 측면에서는 수만 개가 넘는 파트너 네트워크를 지원함과 함께 8,00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를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트너 매직 쿼드란트에서 최고의 클라우드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랬죠. 저희가 잘 지원해드리고 있는 한 고객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라는 기업인데요. 코스맥스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코스맥스는 1992년도에 설립된 화장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ODM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는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굉장히 잘 알려진 화장품 기업들의 ODM 방식으로 연구 개발과 생산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맥스도 여러 가지 사업이 확장되면서의 고민들이 생겼고 뭔가 IT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확장되는 비즈니스를 잘 뒷받침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코스맥스라는 비전을 가지고 진화된 IT 환경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요구사항과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하시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IT 운영 효율성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지원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 비즈니스 민첩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였고요. 클라우드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코스맥스는 이런 내부적인 변화를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름 붙이고 유연한 IT 환경과 미래 아키텍처 구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첫 번째 아키텍처 설계일 텐데요. 그 설계의 원칙에 대해서 코스맥스가 세웠던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키텍처 설계는 5가지 원칙을 가지고 구축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운영 우수성이고요. 클라우드로의 이전이 끝나고 운영 단계로 넘어갔을 때 운영이 쉬워야 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SAP의 경우 하나DB로 데이터베이스 엔진과 버전을 통일시켰고 서드파티 솔루션들에 대해서 OS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등의 자동 백업 또는 쉬운 복구 환경을 구성을 했습니다.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하드웨어 장애 및 성능 저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 탐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을 했습니다. 두 번째 큰 원칙은 보안 관련된 원칙인데요. AWS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상의 계층적 방어 구조를 적용했고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외부에 노출된 엔드포인트의 경우에는 관리형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와 쉴드를 앞단에 두어서 기본적인 디도스 방어 체계를 구축하였고요. 백엔드를 모두 뒷단에 감춤으로써 원천적으로 서비스의 오리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보안 계정과 운영 서비스 계정의 역할 및 권한을 분리함으로써 AWS 인프라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안정성 또한 중요한 원칙일 텐데요. 주요 시스템을 이중화하고 인프라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했습니다. 성능 효율성 원칙 측면에서도 중요한 원칙들을 적용하셨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분리를 해서 기존에는 단일 DB로 서비스했던 것들을 서비스별로 분리해서 성능 간섭을 최소화하셨고, 또한 AWS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안정성과 성능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지사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AWS 억셀러레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도입하셨습니다. 코스맥스가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원칙을 준수하여 일을 진행해 오셨는데, 이 4가지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만약 비용이 고려되지 않았다면 선택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AWS에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에 대하여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하이퍼빌링 솔루션을 통하여 비용을 가시화하고 불필요한 자원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서버 구성이나 디스크 볼륨 구성도 최적화할 수 있었고, 성능과 비용 모두 만족하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설계 과정에서 보안 사항들을 추가 도출하여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체계들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코스맥스가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 그리고 AWS 코리아의 팀과 안정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아키텍처 설계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클라우드로의 이전을 위해 실제 전환하는 작업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을 겁니다. 모든 테스트와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 전환 준비를 진행하였고요. 특히 고생을 하셨던 건 컷오버 시점에서 데이터 이전이었다고 합니다. 컷오버 시점에 옮겨야 할 데이터의 양은 많고 데이터를 빨리 이전하고자 곧 사용 종료를 앞둔 데이터 센터에 추가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회선 대역폭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다운타임을 길게 잡을 수도 없었고요. 제한된 다운타임 시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옮기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했고, LACP를 구성하고 대역폭을 확보하고 그리고 라우팅 처리를 통해서 여러 회선으로 AWS의 다양한 채널로 데이터를 전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진된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의 추진 성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보고 계신데요. 비즈니스의 요구사항 및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 가능한 유연한 IT 환경, 그리고 미래 아키텍처를 구축하였던 점일 겁니다. 6가지, 지금 보시는 6가지 점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개선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고객 코스맥스가 메가존 클라우드와 협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전사 인프라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면서 클라우드 운영 프로세스를 메가존 클라우드와 같이 협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인프라 유지 관리, 보수에 관련해서 협업하고 있고요. 또는 365, 24시간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매니지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코스맥스가 추구하는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을 위하여 계속 함께할 예정입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와 코스맥스가 협업했던 과정을 4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서비스 운영입니다. 매니지드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안정화시켰고, 정기 회의를 통해 가지고 개선점이나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 최적화 부분입니다. 고객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다 보면 비용 측면에서 고민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의 다양한 클라우드 이코노믹스 관련된 전문가들이 어떻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대안들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 지원 부분입니다. 신규로 어떤 서비스를 설계하시거나 구축하시고자 할 때 메가존 클라우드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무언가 아이디어는 있지만 크게 시작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보통 그 POC라고 불리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고객의 요구사항이 과연 생각하셨던 부분과 맞는지 그런 형태의 기술 지원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육 및 세미나 측면인데요.
지속적으로 새롭게 투입되는 고객사의 인력들에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최신 기술 동향이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참여를 저희가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짧게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 제가 아까 국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가 AWS 파트너로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데이터, 이렇게 네 부분에 대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컨설팅과 구축, 최적화, 그리고 매니지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의 클라우드 전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저희가 보통 전통적인 산업에 계시는 기업들을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어려워하시는 기존 환경, 저희가 주로 온프레미즈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기존 환경에서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매스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매스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과 데이터 분석 및 AI, ML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자면 과거의 전통적인 IT 환경에서 탈피해서 가용성, 확장성, 그리고 유연성 측면에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AWS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기획하시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불리우는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 환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또한 사전 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환경이 무엇일지에 대한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코스맥스도 그러하셨지만, 국내 최대의 코스메틱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도 현지 시점 메가존 클라우드와의 협업을 통하여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역량을 활용해서 메가존 클라우드는 현재 보시고 계시는 그림의 세 가지 사업 분야를 저희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AWS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서비스를 중심축으로 기업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디지털 비즈니스 서비스, 보통 이제 SaaS라고 표현되는 그런 서비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점점 더 중요성이 높아지는 데이터 분석과 AI, ML 서비스, 이 세 가지를 중요한 사업의 축으로 삼고 리딩 디지털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비전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하겠습니다. 예, 거의 마무리에 도달했는데요. 2012년 AWS 파트너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래 메가존 클라우드는 한국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기반하여 고객의 성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전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시려는 고객들이 계시다면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와 함께 진정한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민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 AWS 사업부문 김종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